장경순 의장님이 처음에 원로 의장을 겸해서 3년을 하시고 2, 3대에 걸친 이대웅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한효정 이사장님이 하신 걸로 제가 5기를 됐습니다. 이 세 분이 더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봉안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활동사항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세 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정선거 문제, 5.18 진상규명 문제,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문제. 근데 가장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이태원 참사 문제입니다. 이태원 참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멀리 2000년부터 제가 부정선거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뒤에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대상에서 그 부정선거 대법원을 통해서 법률적 구제를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다고 알아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결국엔 2년 동안 짤막하게 하면 2002년 4월과 6월 달에 2차 변론까지 했는데 2년 동안 투쟁 끝에 기각을 당했는데 선관위가 위법 행위가 없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이건 사법부가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해서 그날 법원에 가가지고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재판장에서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건을 저 말고 세 건을 동시에 상정시켜 놓으니까 제가 질문할 생각도 없었어요. 야, 이렇게 짜고 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제가 검찰에 고발한다는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냥 고등법원에서 한 거려면 1개월 동안 했지만 이 관련해서 재판은 1년 기간이 되기 때문에 금년 7월, 내년 7월 이전에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진상 안 했느냐? 우리가 아직 사법부가 그 전국 정파들한테 휘둘리기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좀 유보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 전자개표 폐지, 선거관리 개선 진정 이런 가지 진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자, 5.18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부분적으로 아시겠지만 5.18 때 가장 애처로운 상황이 우리 계엄군단 5인 사격이었습니다. 그때 11명이 죽고 33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사격은 뭡니까? 매복을 섰는데 그러니까 계엄군을 복장을 하고 시민군이 어느 지역을 통과한다. 계엄군을 복장한 시민군이 통과한다. 이런 정보를 얻고 보건학교 교도대가 매복을 하다가 이분들이 APC를 타고 오다 보니까 무반동총을 동원했다. 무반동총 동원에 공격해서 죽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병학교 매복소를 공격했어요. 그 공수특전대가 11여단 63대다가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자기들 전과하고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는데 죽은 한 사람이 현충원에 묻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북한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작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열이 피게 저희 필고 그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지난 12월 13일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국방부 감찰부하고 검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수사를 하고 지금 5.18 진상규명에는 조사 기록만 있는데 거기 가서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송선태라는 사람이 3년 형을 받아가지고 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적 대상이다 해가지고 국방부한테 이걸 합동 수사를 해야 된다고 진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5.18 진상규명법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은 진상규명법 1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공권력을 가해자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개혁군이 광주 시민을 살상했다. 이렇게 가해자로 봤다. 어떻게 공권력 개혁군이 가해자로 해서 그게 공정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기대는 아닙니다. 이런 법체계 하에서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린 송선태라는 사람이 3년형을 받은 이해 당사자예요. 이해 당사자는 심사의결에 제척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제척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제도에 안 된다. 시스템상으로 흠결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시오 해가지고 안보실장한테 민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5인 사격 문제도 여기다 붙여가지고 첨부를 해가지고 진정을 14일날 하루 늦게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를 안 받았습니다만 일단 그 대통령실 민원 취고하신 분이 결과 어떻게 진행하는데 결과는 민원인한테 알려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은 면담 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그냥 어영부영 여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지금 잠깐요. 현재 좀 떼가겠습니다. 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메아리 갇혀가지고 다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떼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5일 이태원 참사가 가장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노총의 뭐 파업이라든지 저 민주당의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눈으로 지금까지 제 눈으로 볼 때는 다 이태원 참사는 이렇게 보십니다. 이태원 참사는 압사 참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세요. 압사 참사는 연출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드렸죠. 이 자료를 보시면서 참사 원인이 우연이냐 기획이냐.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우연성 의문 10개 항을 지금 나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사태 그리고 지금 뭡니까 탄핵을 한다 보는데 그 조의가 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연의 의문성 우선 우리가 국민에서 보면 상황이 현재 상황이 어떠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상황 쟤들이 끌고 온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경우는 5중 방탄조끼를 입었어요. 5중 방탄. 그 세 번째가 세 겹의 방탄조끼가 공수처법, 그 다음에 검경수사 조정법, 검수언박법 세 가지 조끼를 입었죠. 거기다 국회의원, 그 다음에 당대표. 그래서 5중 조끼를 지금 이재명이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소개되면 그래서 사실
8월부터 이분들이 떼법을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서 그런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쪽 보이는 이쪽에 해밀턴 호텔이에요. 그 좌측에 골목인데 여기 길이는 40m, 폭이 3.2m. 여기서 353명이 사상을 당했다. 158점 쳤고 이거는 아무리 이념이 다르더라도 아마 이건 아닌데 한 번 생각해요. 이걸 보고 저는 뭐냐면 세월호 시즌 이후 얘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희 현장에 가서 딱 느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세월은 물에 잠겨서 몰랐지만 이거는 명명하게 은폐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 112 신고가 11번 있었는데 이 골목에서 일어나는 것은 4번이에요. 나머지 7건은 다 그 주변에서 여기서 1, 2, 3, 4 빨갛게 쓴 것이 이태원 역의 출입구입니다. 이 주변에서 뭐 압사 내지 이 사망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골목에서 압사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압사 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의문인데 11번 112 신고가 있는데 112 신고 초기 신고에는 출동을 했어요. 기동대가. 그런데 갈수록 출동 안 하고 말로만 메꿨습니다. 이것도 수상합니다. 아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비명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냥 묵고 하고 있겠다. 이것도 신통치 않습니다. 뭡니까? 납득되지 않는다. 의문 5번부터 7번까지. 5번은 뭐냐? 그날 아시겠지만 촛불 행동이 7만 명을 동원한다고 했어요. 동원은 뭐냐? 이신민심에서 동원했습니다. 이신민심이 뭐냐? 텔레그램에 1번 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신민심이 운영하는 방입니다. 그 방에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송영일, 그다음에 현재 박홍근입니까? 원내 총무. 그분을 비롯해서 16분이 이신민심이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에 이태원 참사에 민주당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저희가 용산역에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8시쯤 해산한다고 만세를 불렀어요. 아, 우리가 이겼다. 근데 그때 335로 이태원 쪽으로 갔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얘기 있으면 민노총에 2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얘들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민노총과 민주당이 깊숙이 여기 연대지 안 했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얘들이 압박을 하면서 이걸 은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속도를 내서 또 MBC 뉴스 자막으로 노마스크 이태원 할로윈 축제 이래가지고 아주 축제를 부르기로 띄웠어요. 한 전에 이거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자, 아까 말씀대로 16명의 이름을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 일일이 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행 비대위원한테 민주당에서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죠. 진실이 밝혀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또 뭐예요? 전기가 나갑니다. 여기서 뻑 소리가 나네. 왜 지금 전기난로를 키다 보니까 이게 약한가 봐. 나가. 그래도 이게 휴지가 나가는 건 다행이지. 이 전기 안 켜지는
전기가 약해서 그래. 전체가 지금 휴지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난로를 안 켜줘. 자, 들어왔. 우리 총장님 이거 와가지고 아니 밥 전기 난로를 조금 빼야 돼. 괜찮아요. 전기 난로 끝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 문제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기획된 사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됐어요? 법무부에 11월 제가 자료가 있는데 11월 14일에 진정을 했어요. 이 수사 방향을 압사 참사가 아니라 비압사 참사 쪽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한테 이첩해가지고 경찰 특수본에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명백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우리 단체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 특수본 이거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는 고리를 지금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특수본이 이 조사를 어떻게 되는지 중간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이 좀 수상합니다. 만일에 명명백한 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가 전 국민과 함께 이 규탄 집회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했습니다. 1월 달에 가장 중심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는 않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통회를 시작하세요. 그러면